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되려고 하시나요? 요즘은 어디에서든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필수로 고용해야 해서 연봉을 올리는데 인력은 부족해서 급여를 계속 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맡는 데에도 일정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또 이 조건을 갖추는 게 쉽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기간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의 상세한 설명부터 비전공자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치트키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유지 관리를 점검, 관리, 운전,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면적이나 세대수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도 책임과 보조로 나뉩니다. 책임 유지 관리자도 특, 고, 중, 초 이렇게 급수가 나뉘죠. 면적과 세대수가 더 크면 큰 만큼 더 높은 등급의 책임 유지 관리자가 필요하고 자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연봉도 높아지죠. 인력 수요는 높고 그만한 사람은 없으니 당연히 많은 분들이 준비할 만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이 물론 막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보조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의 경우 제일 쉬운 기능사를 딴다면 실무 경력 3년 이상을 채우고 보조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가능해요. 산업기사가 있다면 이거 하나로도 자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력 5년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려고 하는 책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는 어떨까요? 물론 더 높은 급여와 대우를 받는 만큼 그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보조는 산업기사 하나면 되었지만 책임, 초급은 관련 산업기사를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기사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경력 필요 없이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중급은 기사 정도가 있어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고급은 기사 7년 이상의 경력, 특급은 기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산업기사, 기사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냥 산업기사 기사도 아니고 관련 직무군에 있어야 하는 산업기사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자격증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기술 자격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산업기사 기사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업기사 기사는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응시 자격을 갖출 수가 있죠. 이때 그런 비전공자분들은 당연히 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전공자가 아니니 시험도 못 보고 경력으로 쌓자니 비전공자인 나를 무작정 뽑아줄 회사도 없어서 경력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시 자격이 없는 기능사를 따고 경력을 쌓아서 산업기사나 기사를 따자 하시겠지만 기능사는 사실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도 가장 메리트가 없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 취업이 무조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취업의 벽 앞에서 다시 무너지기 마련이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제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온라인 강의만을 듣고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안내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대부분 4개월 이 정도만 해도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4개월 정도만 해도 산업기사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평생교육제도 학점은행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전문대 졸업하고 기사 시험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안 되겠죠.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4년제를 졸업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한 건 경력 쌓기, 편입해서 관련 전공 학사학위 따기 이렇게 두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해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사이에 학점은행제 106학점 과정을 두고 고민해보시는 게 좋아요. 학점은행제 106학점 과정은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 자격 충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도 원래 4년제 학위를 따려면 140학점을 따야 되는데 106학점만 있어도 졸업 예정자처럼 인정이 되어 시험을 볼 수 있는 과정이에요. 서류 낼 때 그때까지 학위를 꼭 취득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랍니다. 106학점 만들고 시험 보고 합격했으면 끝! 그런데 이 106학점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기계 쪽으로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골머리가 벌써부터 아픈 그런 느낌이실 텐데요. 하지만 106학점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2년제 체육과를 졸업했어요. 그럼 비전공자니까 기계 설계 기사 뭐 이런 걸 절대 볼 수가 없겠죠? 이때 학점은행제로 106학점을 만들어서 시험 조건을 충족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내가 2년제 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어요. 80학점까지요. 그럼 106학점까지 26학점만 더 들으면 되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제가 말씀드린 4개월 혹은 8개월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학점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한다면 기간도 더 줄일 수 있고 비용도 더 줄일 수 있겠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방금 말씀드린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이전 대학교의 학점을 활용해서 준비할 수 있지만 고졸, 자퇴생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고 싶은 비전공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최단 기간으로 빠르게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 자격을 갖추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 보유자원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비전공자분들이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을 도와드리니 필요하시다면 말씀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